2022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문과는 점수가 마이너스 1점. 예, 학습 능력 우선순위도 또 출제가 자주 되는 편이고, 그래서 요거를 하게 되면은 8가지 수업 모형에 대해서 출제가 잘 되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이 한 페이지에. 예. 같이 놔두고 봐야지 일단 기억이 잘 난다는 거지. 같이 놔두고 봐야지 기억이 잘 난다. 어. 헷갈리는 것들은 같이 놔두고 봐야 돼요. 의무주의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지도사 문제로 해가지고 선의지가 빈칸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예. 그래서 옳은 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덕윤리 관점에서는 이제 어, 행위자에서 행위자의 어떤 품성, 습관화된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습관화된 어떤 됨됨이, 예, 그게 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미덕과 이 악덕 이 부분이 또 지도사로 출제가 돼서 이제 출제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교수사구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모사, 창조, 발견의 역치, 구분선 잘 나오는 거고, 자기 설계형은 이제 공통교과, 교사 역할을 학습자를 위한 공통교과만 정해준다. 나머지는 학생이다. 유도 발견형. 유도 발견형에서는 단계와 특별한 반응을 해서 발견되는지만, 주도 면밀하게 제시한 자극들에 의존하는 것들이었다. 수련 발견형에서는 하나의 정답만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독립성이 허용되었다. 하나의 답을 발견할 때 이제 스스로 그걸 논리적으로 찾아가야 된다. 수련 발견한 스타일 학습자와 교사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현실적으로 끈끈한 유대 관계가 유지됐다. 그것은 교사가 질문이나 문제를 직접 설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도 발견 TL이었고, 수련 발견형은 TLT 수련 발견형, 확산 발견형 TLLT T가 있었다. T가. 근데 자기 설계형은 TLL 이렇게 된다. 학생은 특정 문제 설계하는 의사결정했고, 문제 설계 다양한 해결책을 학생들이 발견. 자기 설계형에서는 교사가 교과 내용 분야에서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학습자 자율권이 더욱 커진다. 교과 내용 범위에서 질문을 만들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 다 한 학생들이 한다. 체온을 빠르게 낮춰주는 기전이 필요한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체온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휴식 시에는 복사입니다. 복사는 이제 다른 어떤 전달체 없이 열 자체가 그대로 몸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열 자체가 그대로 빠져나가는 게 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사기 보면은 찍 하면서 이제 이 열 자체가 이 복사기에서 빛이 확 나오면서 그냥 그대로 이제 이게 그 빛 투과로 인해서 이게 지금 복사를 하는 건데, 이 열 자체가 그대로 몸 밖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다른 도움 없이 복사고, 그리고 이제 목표 체중 이거 구하는 게 이제 예전에 출제가 됐는데 이게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제지방을 고정시키는 게 나왔죠. 제지방 비율은 고정시키는 게 나왔고, 그럼 제지방 체중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웨이트를 하게 되면은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제지방이 늘어나는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원래 이제 책에 있는 식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해놨는데, 이게 목표 체중이고 곱하기 100 이 비율인데, 이걸 보면은 100 빼기 목표 체지방률이 왜 이렇게 해놨을까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00 빼기 목표 체지방률을 전체 100에서 체지방률을 빼버리면 제지방률이 되거든요. 이 자체가 제지방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제지방률 해서 제지방률 비율이 되는 거고, 제지방률 해서 이제 이게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오른쪽으로 이제 교환을 하게 되면은 목표 제지방률은 이제 목표 체중에서 근육량, 제지방량 이렇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체중에서 제지방
양이 이제 제지방률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는데 그 안 되면은 이제 비례식 쓰면 돼요. 비례식. 예, 100일 때 내 목표 체중이 그러면 지방이 20%라면은 제지방은 80%라는 거죠. 그러면 제지방 80%고 고정시키면 50kg이고 목표가 만약에 체지방이 15%다. 그럼 제지방량은 85%가 되는 거고 85일 때 이게 제지방 무게 해서 50에서 5kg 증가시키는 게 목표였다. 그럼 55 이렇게 비례식 써서 풀면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생소한 게 시험장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근데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요거를 약간 틀어 가지고 내는 것들은 뭐 한 30% 맞춰요. 근데 이 연습은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나오면 맞춰야 된다는 거지. 생소한 것들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틀리니까. 그건 붙잡고 있는 순간 시험장에서 망한다. 왜? 다들 이제 처음 풀어봤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잡고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도 하지 마. 근데 나왔던 것들을 이제 빠르게 정확하게 못 풀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연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구토마는 요거는 뭐 원래 자주 출제되죠. 그래서 16년도 나왔다가 18년도 나왔다가 2000년 나왔다가 20년 나왔다가 뭐 2년 주기로 막 나오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주기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 그래서 이게 환지, 평등성인지 이런 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장에서 평등환지, 평등성인지.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갔을 때 이제 쓰고 나왔는데 뭐 이게 평등화 썼는데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절대로 이제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물론 이제 평등화를 써도 맞다고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야. 만약에 출제원이 그 평등성과 평등화의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면 그 채점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외우는 방법 자체는 뭐 제가 만들어둔 뭐 전수기간 합세평 이렇게 해가지고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딱 했는데 전수기간 합세평은 썼지만 합리성, 뭐 관료성, 수량성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불안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게 보면은 전문화, 수량화, 관료화, 합리화 먼저 해주고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밑에다가 분류해가지고 했으니까 요대로 외우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좀 머릿속에 평등성은 제일 끝에 였는데 평등화가 아니었지 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시험장에서는 그런 게 조금 이제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요거죠. 요거. 행동, 인지, 정의적 참가. 이게 제일 많이 다뤄졌습니다. 지도사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념과 실추는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행동, 인지, 정의고 학자 이름으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동은 이제 스포츠라는 맥락과 관련해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하고 스포츠에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형태가 된다. 실제로 스포츠에 내가 참가하는 형태. 그다음 인지적 참가는 정보 얻는 거.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승패 정도 확인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팀이 있다. 그러면 승패 정도만 보겠다는 거지. 얘는 운동장에서 뛰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정의적 참가는 이제 참가하지 않고 정보도 안 보는데 그냥 그 선수가 좋은 거야. 그냥 유튜브 잠깐 짤 봤는데 뭔가 잘생겼어. 아니면 뭐 세리머니가 멋져. 막 그러면 그냥 그 친구 좋은 거지. 아니면 우리 동네 출신이야. 그러면 감동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댓글 다는 형태. 그래서 응원하는 팬, 사인볼 수집, 물품 애착, 댓글, SNS 커뮤니티 활동에서 이게 정의적 참가. 승패를 떠나서 그냥 좋아하는 거야. 인지는 정보만 검색하고. 그리고 구조기능주의라고 크게 이제 최근에 큰 명칭으로 나왔었는데 세부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중요한 개념인 이 학회책에 있는 것 중에 집합표상 이 개념
그래서 뭐 기존에 이 사약 체계에서도 있었고 이 집합표상이라는 게 그래서 뭐 특히 지금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고 또 내년에 지금 아시안 게임 하고 있고 또 월드컵 월드컵이 아니 올림픽 하죠. 예. 그러니까 이 개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으면 서로 단합이 된다는 거죠. 단합이.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그 국가를 우리가 딱 생각을 하게 되고 응원하면서 집합표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집단으로서 하나로 결속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에 이제 체육과 관련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어, 거의 이제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건 100%. 체육과 관련됐기 때문에 100%입니다. 나머지는 확률이 50%뭐 약간 바뀐 것들은 50%인데 얘는 100%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참석해서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해서 요게 새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게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한다. 내재적 가치. 예, 스포츠 교육 모형의 내재적 가치. 그 단어가 이제 추가됐죠. 2015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에 동아리 활동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답이 된 적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답이 된 적도 있고 이건 나올 만큼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편성하고 학년별 연간 34로 운영한다. 17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1학기 17, 2학기 17 하면 총 34가 되거든요. 매 학기 해야 됩니다. 이게 비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종목과 내용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해서 결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답으로 제시된 적이 있습니다. 선택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 교육과정에서도 이제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도 일단은 이제 스포츠 문화를 강조를 한다. 스포츠 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한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부분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바뀐 부분 목적이 바뀌었어요. 새롭게 등장한 거 스포츠 문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단 고등학교 요거 뭐 확률이 아주 높겠죠. 무조건 총론이 요거 바뀐 거 특히 확률이 높으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이 되고 이 과목 명칭 1, 2 다 잘 기억하시고 스토리는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 드렸죠. 여기 09부터 해서 2호까지. 그래서 1호랑 22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되겠죠. 1호랑 22는 중요한 거 다 출제했던 것 같아요. 무슨 교육과정인지를 딱 기억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무슨 교육과정인지 이 숫자로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 숫자 2022잖아요. 2022는 이제 일단 별표 문과는 스포츠문화 스포츠과학은 그대로 2를 기억하면 되고 문과는 점수가 낮아야지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우린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2 하든지 마이너스 1 하든지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이 숫자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 2, 3 생각하면 3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1, 2, 3을 생각해야 돼. 1, 2, 3을. 그래서 2022는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문과는 점수가 마이너스 1점 된다. 2에서 2022에서 2가 기본이고 마이너스 1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1 또는 2인데 1, 2, 3을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유연성 검사 해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좋아야 된다. 부상과도 관련 있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좋아야 돼. 허들 유연성이 좋아야지 무리 없이 잘 넘어갈 수가 있죠. 허들. 그리고 모든 종목에서 유연성이 높아야지 가동 범위가 크고 가동 범위가 커야지만 힘과 지속 시간, 충격량을 조금 더 크게 줄 수가 있죠. 뭐든지 축구킥이라든지 뭐 스파이크라든지 뭐 공 던지기라든지 뭐든지 이 유연성이 좋아야지만
이 관절 가동 범위가 크고 그리고 동작이 더 멋있게 나오고 힘도 더 크고요. 부상, 특히 부상과도 관련 있죠. 어. 그래서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유연성 검사. 이 두 가지가 있다. 안종이 있다. 안종. 유연성은 유연한 사람들은 빨리 안종 이렇게,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서일종. 그리고 햄스트링은 관절을 두 개에 걸치고 있어요. 햄스트링은 고관절 요렇게 두 개에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 가지고 슬관절로 봤을 때는 걸쳐 있다 보니까 이 굴곡이 되죠. 이걸 끌어당기면 이렇게 굴곡이 되는 거죠. 슬관절로 봤을 때는 여기가 짧아지면, 햄스트링 짧아지면 어떻게 돼요? 무릎은 굴곡되죠. 여기 말아 올리면 굴곡되죠. 햄스트링. 근데 여기서 더 짧아지면, 엉덩이 관절은 짧아지면 어떻게 될까? 뒤로 가죠. 뒤로 가니까 어떻게 돼? 신전되는 거지. 햄스트링이. 뒤쪽에서 고무줄이 뒤쪽에서 짧아져 봐. 이게 짧아지면은 얘는 꺾여서 뒤로 가고 얘는 말려가지고 뒤로 가는 거지. 다 뒤로 가는 겁니다. 근데 무릎은 굴곡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관절은 이거 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엎치기 할 때 자, 흰팔 이렇게 되고 흰팔 길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수직거리가 이 힘과 축과의 수직거리가 뭐 이렇게 표현되겠죠.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게 무슨 방향이죠? 이게 시계 방향이네. 그럼 이쪽은 보니까 무게에 의한 지금 모멘텀 하고 수직거리가 같은 방향이네. 시계 방향. 그러면 이제 이 회전축으로부터 사람들을 내 허리를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가지고 이게 업어치기 하는 것이 더 잘 돌겠네요. 이게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중력을 이용하는 거네. 중력을 이용하는 거네. 근데 얘를 어중뚱하게 걸치면 버티죠, 상대방이. 이 무게에 의한 토크의 방향이 여기가 반시계 방향이고 여기는 시계 방향이라는 거죠. 반대라는, 훨씬 힘들다는 거죠. 반대편에서 걸친 상태에서 이게 업어치기 한다는 게. 그래서 깊숙이 파고들어서 자세를 낮춰서 안으로 쑥 들어가서 업어치기 많이 하죠. 자기는 무릎 꿇고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업어치기 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덜쳐 업어가지고 업어치기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할 때, 삭제 훈련은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반대되는 행동 했을 때 칭찬, 삭제. 그리고 적극적 연습은 뭐 이렇게 올바른 행동 많이 하도록 하는 거. 여기는 출제가 잘 돼요. 출제가 잘 되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출제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집단 경과, 학생 책무성 이런 것들은 어디지? 다 해서 오늘 전체 과제를 몰입하다. 그러니까 전체가 몰입한다. 전체가 몰입한다. 집단이고 그 다음에 저별로 꼭 과제를 모두 참여하도록 설정을 해줬다. 누구나 다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책무성 주어졌다는 거지. 일단은 이제 산에 끌려다 집에서 운동 자체를 싫어했고 이제 자기는 이제 운동을 경험을 별로 안 좋아했다. 그래서 숨도 차고 눈앞의 풍경 주의를 외적으로 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 주의 집중 또는 주의 분리 전략 둘 다 됩니다. 외적 주의 집중 또는 주의 분리 전략. 보통 경험이 없는 사람이 효과적이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중도 많이 나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편이다. 이번에도 이제 동반했는데 심박수 올랐다면 내적인 주의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데 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준비
운동을 많이 하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외적주의가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주의 분리가 효과적이고, 어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의 연합 전략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숙련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운동 중독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느낌, 그 운동할 때 그 순간 그 근육의 어떤 타는 느낌, 숨이 차는 그 느낌이 계속 마약처럼 이게 좋기 때문에, 뭐 엔돌핀이 막 분비되는 것처럼 좋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냥 내적 일관성은 이제 시간 검사 점수를 한 번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전후로 이제 반 나눠 가지고 상관을 보겠다는 거지. 어. 그다음 크롬바우 알파는 문항 하나하나를 각각을 서로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세 문항 이상, 반분은 절반으로 나누고, 크롬바우 알파는 1번, 2번, 3번, 4번 각각을 다 서로 비교시켜 가지고 일관성을 보겠다는 거지. 일관되게 답을 하는지. 그래서 성적이 높은 친구가 1, 2, 3, 4번 이게 전체 점수랑 얼마나 관련 있는지 확인하는 거. 그다음 11번 11번에서는 이제 슈팅을 잘하는 걸 중거 행동으로 설정해 놓고 성취 기준 도달 여부로 판단한 중거 지형 검사로 설정했다. 슈팅 잘하는 것을 중거 행동, 그 영역 관련 타당도죠. 축구에서 슈팅 잘하면 슈팅 잘하는 것이다. 페널티킥에서 슈팅 잘하면 슈팅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래서 영역 관련 타당도고, 그러면 이제 축구 페널티 시도에서 몇 회 성공을 합격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까요? 해서 합격 기준으로 결정짓는 이 수치를 구하는 거죠. 합격 결정짓는 이 수치, 결정 타당도가 되는 거지. 페널티킥으로 보겠다는 건 영역을 정한 거고, 그러면 그걸 몇 퍼센트 성공시켜 합격이냐, 그거는 결정 타당도가 되고, 그리고 그 10번 시도를 2번 측정하게 되면 신뢰도를 보는 거죠. 10번 보는 걸 2번 보면은 신뢰도를 보는 거고, 합치도를 보는 거죠. 합치도.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통 이제 이 교차되는 지점, 미수료, 교육 미수료 집단이 아무래도 이제 성공률이 대부분 떨어지죠. 미수료가 성공이. 그러니까 미수료는 성공률 떨어진 학생이 많고, 수료는 여러 성공률 높은 횟수가 많겠죠. 수료한 사람은 성공을 잘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료한 학생들을 다 데려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정 횟수가 수료한 학생이 미수료한 학생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 주변으로 일단은 폭을 좁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겹치는 부분에서 3이나 4가 적할 거예요. 3이나 4가. 그래서 4를 기준으로 했더니 수련 학생, 이걸 빨리 이제 찾아야겠죠. 시험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수련 학생은 수련 학생 이렇게 있고, 합격이 많겠죠. 수련 학생은 아무래도 합격이 많을 겁니다. 이 전체 몇 명인지를 확인을 한 상태에서 15명씩이구나. 총 15명이구나. 수련 학생은 합격한 쪽이 많겠지. 그래서 이게 합격, 불합격에서 이게 둘 다 합하면 15명인데 수련 학생은 합격이 많겠지. 합격이. 그래서 4를 포함해서 합격한 숫자를 빼니까 2명이 합격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2를 여기다 제일 먼저 써야 돼. 찾아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5명이니까 이게 13명이 자동으로 되는 거지. 그리고 봤을 때 미수련 학생은 불합격한 학생이 많겠지. 미수련은 불합격한 학생이 많을 거고, 그럼 반대로 이쪽 미수련 학생 중에서 이 4점 이상 합격한 친구를 먼저 찾는 게 빨라요.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은 이제 4명이구나. 여기는 2명이구나. 그걸 제일 먼저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4명과 여기 2명을 먼저 쓰고 15에서 2 빼면 13이고 여기는 15에서 4를 빼면 11이고 수련 학생의 불합격 학생 수, 미수료의 합격한 학생 수를 먼저 세워가지고 양쪽에 먼저 쓰는 거죠. 분류 정확 확률보다는 분류의 부정확한 확률을 먼저 찾아서 쓰면 나머지 전체 인원수에서 빼가지고 그 비율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4가 제일 많아. 4가.